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기본템 2편입니다. 여름철에 누구는 만원짜리 옷을 입고 있는데 스타일이 달라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액세서리 때문입니다. 여름 스타일의 한 끗 차이의 완성은 액세서리가 만들거든요.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액세서리가 조화롭지 못하면 스타일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액세서리 디자인, 컬러, 종류, 소재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여름 코디가 한 끗 차이로 럭셔리하게 바뀔 겁니다. 그럼 가보시죠. 첫 번째 준비해야 될 액세서리는 바로 주얼리입니다. 여러분들 추성훈님 코디 보면서 느낀 거 있으신가요? 그냥 유니클로 티 한 장을 입어도 이 액세서리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 거죠. 만약에 이 같은 티를 입었는데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으면 이런 분위기가 났을까요? 절대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얼리는 꼭 필요한 게 아니지 않냐, 사치품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제대로 된 액세서리는 돈값을 한다고 생각해요. 심플한 옷도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친다면 공격력이 하나 올라간 느낌이에요. 어떤 아이템을 차더라도 이 액세서리 때문에 스타일 레벨을 올려줄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할 때도 목걸이 팔찌를 차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복 자체가 너무 프리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안 꾸민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잘 맞는 액세서리 하나는 남자의 품격과 스타일을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 티셔츠 한 장, 셔츠 한 장, 수트 입는 분들은 너무 두꺼운 주얼리보단 얇은 체인 팔찌, 심플한 뱅글이 좋습니다. 은은하게 보이는 게 오히려 스타일이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얇은 팔찌를 먼저 사는 이유가 직장인분들은 시계를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시계와 얇은 팔찌의 궁합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착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단품으로 착용을 했을 때보다 체인 팔찌를 레이어드했을 때 이 느낌이 달라져요. 이 체인 팔찌 하나만으로도 같은 시계라도 팔목 부분이 훨씬 더 럭셔리하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계 착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팔찌 두 개를 레이어드 해준다면 허전한 손목이 채워지면서 스타일에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찌가 준비가 되었다면 사실 기본적인 반지를 더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볼드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니멀 직장인분들은 너무 볼드한 느낌보단 얇은 반지를 먼저 선택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팔찌를 착용하고 나서 검지에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검지해 줄 때도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있죠. 네, 가볍게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센스를 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너무 브랜드 로고가 강하거나 두꺼운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로고가 없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 오래오래 착용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액세서리와 조화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무늬가 없는 기본 반지에서 포인트가 있는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요것도 밸런스가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이 심심하거나 컬러감이 없거나 포인트가 없는 거에 따라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손목이 얇은 분들은 두꺼운 걸 더하게 된다면 얇은 팔목과 잘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투머치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트릿, 캐주얼 자주 입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얇은 체인 팔찌는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두꺼운 뱅글류와 함께 좀 포인트를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레이어드가 어렵다면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체인 팔찌를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이죠. 어떤 체인 팔찌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인 체인 팔찌에서 볼륨감만 있어도 괜찮고요. 하이엔드 느낌이라고 한다면 크로마츠처럼 좀 굵기가 있는 제품들을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크로마츠 좋긴 하지만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한국에는 킹크로치 같은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로 입문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두꺼운 팔찌일수록 저는 실버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소재의 질감과 느낌이 너무나 잘 보여서 실버가 아닌 제품을 차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체인 제품을 찾는 분들은 진짜 리얼 실버 제품으로 착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트릿룩 즐겨 입는 분들은 너무 광택감이 과한 것보단 좀 빈티지한 느낌의 앤틱 가공이 되어 있는 실버 제품들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컬러감도 고려를 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목걸이가 필수인데 이때 너무 굵은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행사를 갈 때는 두꺼운 목걸이도 착용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힘들 때 패션으로 나쁘지 않지만 이 데일리로는 좀 과해 보일 수 있어요. 데일리로는 은은하게 호불호가 없는 얇은 체인 목걸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착용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체인 자체는 얇지만 이렇게 펜던트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목걸이는 옷을 입었을 때 은은하게 보이면서 과하진 않고 포인트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걸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릿룩 입는 분들을 포함을 해서 제가 반지 끼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반지는 기본적으로 두 개를 많이 착용을 하잖아요. 반지 착용할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이냐면 반지는 검지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검지에 반지 하나를 껴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쪽 손가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검지에 착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착용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반지 착용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를 좀 볼드한 걸 착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 가운데 손가락에 하나를 차는 것도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검지에 착용을 하고 살짝 밋밋하다, 한쪽에만 착용하고 싶다, 그럼 차라리 택기에
어울리는 반지를 착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살짝 밋밋한 느낌이 있다면 반지 두 개를 레이어드해서 볼륨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볼륨감 있는 제품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처럼 레이어드를 통해서 이제 볼륨감을 주는 것도 스트릿한 룩에 좀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 팁만 알고 있더라도 이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룩과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평상시에 좀 유러피안 룩, 빈티지 스타일, 여행 갈 때 캐주얼한 룩 입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광택감이 과한 액세서리보단 살짝 빈티지한 실버나 골드 컬러의 액세서리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가죽 스트랩 팔찌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데일리로는 이렇게 실버가 코디를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지만 여행을 가거나 가벼운 캐주얼 룩이거나 아니면 유러피안 스타일에는 오히려 이런 가죽 스트랩이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에는 이렇게 가죽 소재로 이 소재를 다르게 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컬러가 밝은 골드, 밝은 실버보다 살짝 앤틱하게 가공이 들어가 있는 컬러 제품들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드를 선택하냐 실버를 선택하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들 피부톤이 살짝 어두울수록 오히려 골드가 잘 어울리고요. 좀 하얀 피부톤을 가질수록 무난하게 실버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골드를 착용하고 싶은데 내가 실버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른 쪽 팔에는 이렇게 실버와 함께 매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컬러감을 통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골드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팔에는 골드 팔찌를 항상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 제품이거나 아니면 두 개를 착용하거나 이 정도는 전체적으로 액세서리 톤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미세한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은 이번 주 주말에 나온 아이템들이니까 이 주말 액세서리 콜라보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액세서리는 모자입니다. 모자 하나만 써도 분위기와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자를 쓸 때 스타일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브랜드 때문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누가 썼다든지 유명한 브랜드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 브랜드와 컬러, 소재를 선택을 해야 스타일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옷이 단순해질수록 모자로 포인트를 주거나 무드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땀 때문에 머리 스타일링이 안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헤어 스타일링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고요. 운동을 할 때는 여행을 갈 때는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모자가 완성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출장을 가거나 여행 갈 때 모자를 챙겨가는 편이거든요. 자외선 차단까지 해주기 때문에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얼리 다음으로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자 스타일별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캐주얼 룩을 평상시에 많이 입으신다면 컬러감이 있는 제품이거나 기본적인 컬러 선택을 할 거라면 데님 소재나 질감이나 워싱이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청바지 힌트에 컬러가 없는 룩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클래식한 블랙 수트에도 캐주얼한 스니커즈와 모자만 믹스매치 하더라도 컬러로 개성 있는 여름 아웃핏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디님이나 허렐님의 코디를 보시면 참고할 수 있는데요. 모자 코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옷 색상과 모자 색상을 맞추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코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옷과 손을 맞춰서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옷은 블랙이거나 컬러감이 없어서 포인트가 없을 때 모자로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평상시에 고프코어 스릿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은 나일론 소재도 좋습니다. 나일론 소재의 특유의 강택감이 다른 옷들과 다른 텍스처 차이를 주면서 소재와 질감 차이가 있으면서도 포인트와 밋밋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젠문에서 만든 어티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나일론이나 가죽 소재의 모자들이 많더라고요. 소재의 차이로 포인트와 느낌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름에 진짜 멋쟁이들은 비닐을 쓰거든요. 추성훈님도 그렇고요. 저도 운동을 할 때 비닐을 쓰는 걸 즐겨합니다. 비닐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코디에 살짝 빈티지한 느낌, 레트로한 복고적인 느낌도 주기 때문에 같은 옷을 입더라도 스타일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얼굴도 작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비닐을 고를 때도 면 소재나 아크릴이나 레이스처럼 여름에 어울릴 만한 소재를 고른다면 멋지게 코디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스트릿한 룩을 즐겨 입거나 빈티지 고프코어 즐겨 입는 분들은 버킷햇이나 메쉬캣 같은 레트로하면서도 트렌디한 모자도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모자를 고를 때 중요한 게 얼굴형에 맞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형 나는 머리와 얼굴이 커서 모자가 안 어울려 얘기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르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자가 안 어울리는 겁니다. 모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가로 사이즈입니다. 모자를 썼을 때 모자의 가로 사이즈가 광대까지는 커버를 해줘야 얼굴도 작아 보이면서 모자가 잘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긴 사람일수록 모자의 깊이가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 얼굴도 작게 만들어주면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실수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자들이 많이 쓰는 모자 브랜드를 남자들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평균 얼굴 크기, 머리 크기가 다르거든요. 남자 브랜드에서 모자를 사야 안정감 있게 모자가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모자 중에서도 챙이 짧은 스타일이 있거든요. 챙이 짧은 스타일들은 푹 눌렀으면은 잘 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살짝 대충 걸쳐 쓰는 게 스타일을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름에 꼭 신경 쓰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벨트입니다. 기능적인 요소보다 스타일링의 마치표로 활용하는 계절이라고
어울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벨트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벨트 오늘 확실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평상시에 미니멀 클래식 스타일 입는 분들은 슬림한 가죽 벨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게 버클이거든요. 버클의 광택감이 너무 과한 것보단 살짝 어두운 무광 버클이거나 앤틱 가공이 되어 있는 버클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니멀 스타일 수트, 린넨 팬츠, 여름 슬랙스처럼 깔끔한 룩에는 폭이 좁고 얇은 가죽 벨트가 단정하면서도 룩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무광 소재는 더운 날 반짝이는 금속보단 부담이 적고요. 정제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광 버클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스트릿, 캐주얼 스타일 입는 분들은 일반 가죽 벨트가 잘 안 어울려요. 이런 얇은 가죽 벨트보다 패브릭 소재나 가죽에 위빙이 되어 있는 벨트가 잘 어울리고요. 가죽 벨트라고 할지라도 가죽의 질감이 좀 더 러프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캐주얼 룩인 만큼 패브릭 소재가 잘 어울리고요. 길게 늘어뜨려서 스타일링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빈티지 아메카지 스타일에는 브라운 컬러의 통가죽에 러프한 마감이 되어 있는 캐주얼한 벨트가 잘 어울립니다. 브라운 계열이 활용도가 높거든요. 내추럴한 가죽 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재에 약간 주름과 패턴이 있고 데미지감이 있는 벨트가 빈티지한 감성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코디를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리조트 룩이거나 여름에 좀 럭셔리한 룩을 입고 싶은 분들은 스웨이드 벨트나 골드 버클이 잘 어울립니다. 스웨이드 소재는 베이지, 내추럴 브라운, 그레이처럼 이런 소재는 코디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골드 버클은 올블랙 룩에 럭셔리한 포인트를 줄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올블랙 룩에 이번 여름에 코디를 한다면 골드로 포인트를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올해 트렌드가 벨트가 너무 튀는 건 맞지 않습니다. 룩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옷이 주인공과 스타일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은은하게 받쳐주는 아이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트는 끝을 어떻게 마감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깔끔하게 벨트 고리에 채워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벨트 끝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포인트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벨트 끝도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의 꽃은 시계와 가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참고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여름 코디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스타일이 좋아지실 거예요. 앞으로도 완성도 있는 기본템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향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